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사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에 저희 한미중 관계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리즈를 가장 시작하게 된 이유죠. 이 방한 자체 과연 우리에게 득이가 실일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양날의 검이다 그렇게 네.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봉쇄를 위해서 이제 동맹에 들어오라는 얘기고, 또 중국은 기술 국산화를 위해서 한국과 어떤 형태의 협력이든 다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양 두 개의 꽃놀이패를 진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두 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삐끗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2019년부터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봉쇄 조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이것은 뭐 더 완화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첨단 반도체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는 왜 이게 반도체가 이슈가 되냐면 바로 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 지을 때 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반도체 별명이 산업의 쌀이에요.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게 데이터를 생산해야 되는데, 반도체 역할이 바로 0하고 1, 소위 말하는 비트를 생산하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계거든요. 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생산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500억 불 보조금 주겠다는 겁니다. 50조 원을 이제 지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뤘지만 28나노 정도, 지금 우리가 5나노 정도를 하고 있는데 28나노 정도만 만들어도 10년 동안 법인세 면세해 줄게. 25% 세금 안 받겠다는 거죠. 아주 파격적인 조치를 이제.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자국에 대한 지원책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중국은 한 173조 정도 지금 투자하고 있고, 미국은 이번에 56조 정도 투자하는데, 네. 우리는 한 1조 정도 지금 투자를 합니다. K반도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만 하고 정부가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사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하고는 있지만 장비 국산화율을 보면 이게 제일 높은 게 한 70% 정도고요. 중요한 장비는 우리가 국산화가 뭐 얼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일본이 장비를 막았을 경우에 우리가 꼼짝 못하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고, 네. 더 문제는 사실은 소재나 뭐 이런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일본하고 소부장, 이제 반도체가 LCD 들어가는 불화수소를 이제 못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죠. 네. 근데 이걸 보시면 이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 일본이 44%고 중국은 일본보다 더 큰 비중인 46%예요. 우리가 수입하는 게. 그래서 이게 중국이 이게 독한 마음 먹고 일본처럼 저렇게 액션을 해버리면 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로서는 사실은 반도체를 이 공정은 잘하지만 장비나 또는 이제 소재 이런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원활했을 경우에는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이 좋은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미중 전쟁이다 뭐다 좀 문제가 많다 보니까,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은 국산화 못했을 때가 리스크인 상황이죠. 그렇죠. 수틀리면 상대가 막아버릴 거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뭐 보면 이제 중국에서 우리 한국 비중을 보면 반도체 시장에서도 대만은 계속 비중이 올라가고 우리는 비중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중국 안에서 생산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대만하고 한국의 중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11년에 대만이 23%에서 34% 갔는데 반해서 우리는 18.6에서 19.2 조금 늘고 치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장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왜 이제 우리가 중국을 중요시하게 봐야 되냐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그 60% 정도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수입만 하는 걸로 놓고 보면 80%를 중국이 수입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디지털 TV 같은 것들을 중국이 전 세계에서 한 60%에서 90%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 수입해서 만들어 갖고 파는 거니까 중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가 전 세계 80% 정도 된다는 금액으로 보면. 네.
그래서 이게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고 우리를 놓고 보면 미국 기술을 가지고서 반도체 만들어서 파는 건 중국에 파는. 그래서 우리 전체 반도체 수출로 보면 65%가 중국으로 가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우리 무역수지 흑자를 이제 한 500~600억 홍콩까지 포함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한 1.6배가 중국으로 반도체 수입하는 데서 우리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봉쇄에 조인하는 건 좋지만 만약에 정말로 봉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재 수입이나 판매에 판로가 막히는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체인 앞단과 뒷단이 다 막힐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게 반도체, 히토류, 또 의약품, 배터리 여기서 이제 그 브로킹을 해서 중국을 막겠다는 건데 우리로 봐서는 반도체가 중국 의존도가 40%, 그리고 히토류는 52%, 의약도 53%, 리튬 이온 배터리는 93%를 중국에서 의존해요. 그러면 이게 중국이 우리가 뭐 중단하기 전에 이 품목 중에서 이제 한국으로 수출하는 걸 중단시켜버리면 우리가 바로 영향을 받는 그런 리스크가 우리한테 존재합니다. 생산은 많이 하지만 저희가 수입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이 막히면 생산 자체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것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폴리실리콘, 철강, 히토류, 배터리 이런 한 5가지 품목에서는 중국이 세계 1등이에요. 그리고 에틸렌, 반도체, API 제약 올렸는데 이런 것도 중국이 월드 탑3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런 그 기초 소재나 원자재의 공급 능력을 이걸 절대 과소평가하면 다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은 뭐 일본이나 미국이 갖고 있을지어도 원자재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중국이 상당히 포션이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첨단 산업에서 반도체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세계 1등이고 인텔이 2등이고 하이닉스가 3등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등부터 2등 빼고 3등을 우리나라가 다 하는 경우는 참 드문데 네. 이것도 첨단 산업에서 우리 한다. 이거는 정말로 이건 우리 최종병기 활이 맞아요. 네, 뿌듯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이번에 방한을 했지만 이게 결정적인 장면 5가지라고 그러는데 아시아 첫 순방했고 네. 거기서 이게 휴전선을 간 게 아니라 반도체 공장에서 이게 대통령하고 회담도 하고 방문을 했다는 것. 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의 이제 라인에 들어가서도 그 미국인 엔지니어들과 이제 얘기를 거기서 농담도 하죠. 그래서 그 엔지니어들을 보고 그 한국에서 근무는 하지만 11월 달 중간선거 하는 거 부재자 투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 다 이제 웃겼는데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어쨌거나 지금 그 한국의 반도체 바이든의 관심이 가장 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 반도체 기업이 없었다고 하면 이번 회담이 정말로 순조롭게 폼나게 끝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게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반도체하고 자동차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번에 뭐 그 비즈니스 라운드 하는 거를 보면 참석한 기업이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 LG, 롯데, 하나솔루션 뭐 이런 쪽인데 이 회사들이 다가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회담을 굉장히 우아하게 끝낼 수 있었던 이제 비결이고 또 이번 정부가 그 진기업적으로 돌아선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외교에서 효과를 사실은 본 거고 네. 또 우리가 그 미국이 없는 것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기업들의 기술 이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사도 있었고 하지만 그 반도체를 보는 미국 또 그리고 이제 그걸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 이건 외교에 정말로 그 어떤 외교관보다도 더 큰 역할을 했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 얘기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이게 IPEF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에 이제 우리가 맨 먼저 조인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거 중국은 가만히 있겠냐? 그럼 중국은 이거 어떻게 보냐? 이게 사실 우리한테 심각하죠. 네. 그래서
그 중국은 지금 IPEF를 바이든 왔다 가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안을 통해서 굉장히 뿌듯한 장면이 많이 나왔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가장 중요한데 반도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신중한 사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